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2024 연말정산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3교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조상아님 나와주십시오. 보통 3교시 되면 많이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세액공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별해서 특별세액공제인가요? 졸리는 시간이니까 특별하게 바로 난처해 하시네요.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특별세액공제,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 준다는 것일 텐데 어떤 공제일까요? 특별세액공제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이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구를 위해 지출을 한 것들이 인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 특별세액공제에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그 종류마다 각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종류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봐 주시죠. 의료비 세액공제. 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합니다. 풀 오해가 있습니까? 싸웠나요? 의료비 몰아주기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그런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배우자의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저의 이제 병원비를 결제를 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몰아주기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지출한 것, 이제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내가 지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만약 앞으로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려면 아픈 상황에서도 카드를 주셔서 카드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의료비 결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절세 전략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그럼 누구 걸로 지출해야 유리합니까? 한 가지가 좀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뭐냐면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바로 문턱이 존재합니다. 자, 바로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만 본다면 이제 조금 소득이 작은 그런 배우자 혹은 내가 의료비를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을 하실 거라면 다소 좀 미리 계산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전략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 자녀 의료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바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지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의 일부분을 다시 어떤 실손보험이라든가 어떤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의료비는 결국 내가 지출한 의료비이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으로 이제 좀 보전받은 금액은 내가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손보험으로 전액을 처리받는 게 아니라면 요거를 배제를 한다던가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2024년도에 사용한 의료비 총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2024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해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얼마를 수령을 했냐라는 부분은 바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망의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미수가나 혹은 선전성 미수가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은 20%,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는 따로 없습니까? 본인, 그리고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 질환자,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그다음에 결핵 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 그다음에 6세 이하의 이제 부양가족, 그다음에 난임시술비, 이 부분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세액공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 공제가 지금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공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바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그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나이 요건은 불문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이거 받을 수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얼마 해줍니까?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자, 2024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된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 자, 그러면 한도는 과연 300만 원이 적용이 될까요? 900이 적용이 될까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300만 원으로 주지 않을까요? 교준 씨, 오답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900만 원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사교육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도 굉장히 좀 많이들 지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공제됩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이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근데 초중 고 이 이상의 그런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학원비를 만약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든지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신용카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본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대본에는 저는 항상 장학금을 받았다고 써 있거든요. 저는 항상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거는 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학금 이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비 세액 공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공제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제 보험 계약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그걸 위해서 지출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누구냐, 요거 아까 의료비 때처럼 그게 좀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지출했다 그러면 지출한 금액의 12%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각각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각각 연 1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2023년 12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넘겨서 1월에 하거나 이랬다면은 그거는 2023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출한 시점,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한남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3교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2024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시에서 뵙겠습니다.